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7월 26일 오후 4시 43분입니다. 마운트곡스 물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구도로 미 대선이 잡히면서 장은 점점 위아래로 흔드는 모양새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비트코인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스펙타클하게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이 또다시 쭉 빠지다가 또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의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채굴업체에서 BTC를 또다시 매입을 했다는 기사와 함께 이렇게 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애처롭게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도 떨어졌는데요. 그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또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요. 알트코인은 정말 앞으로 존페어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다시 불을 하나 지폈는데요. 블랙록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에 반등은 마라톤 디지털이 1억의 BTC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현재 보유량만 2만 BTC죠. 야, 2만 개의 BTC라니 저도 갖고 싶은데요.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1억 달러 상당의 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라톤 디지털의 대차 대조표 보유량은 2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BTC 전체 공급량의 0.1%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이번 매입은 이번 달 5.4만에서 6.8만 달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들의 평단이 지금 가격보다도 더 비싸죠. 결국 지금 가격이 평균가로 따져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매입량은 이번에 총 1,500개의 BTC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마다 샀으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샀습니다. 역시나 하락은 마운트곡스였고요. 비트 스탬프를 통해 1216개의 비트코인이 상환이 됐고 아직까지 8126개의 BTC가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7월 25일 마운트곡스 일부 채권자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플랫폼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배상받았다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비트스탬프는 약 1216 BTC를 마운트곡스로부터 송금을 받았으며 7월 25일부터 마운트곡스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BTC 및 비트코인 캐시 배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관련 주소에는 현재 8126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뭐 어떤 뉴스에서는 50%가 상환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일단 그 기간 안에 상환을 받는 것 중에 50%의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체 물량은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인판에 계속 있는다고 하면 마운트곡스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주체로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발 세력이 나오더라도 물량을 누군가는 또다시 세력이 뒤바뀜이 되고 있죠. 왜냐면 제가 기존 데이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상한을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이게도 지금은 오히려 사는 세력들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운트곡스의 상환 진행률은 현재 50% 진행이 되고 있고요. BTC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한이 된 걸 누군가가 받아 쓰고 있습니다. 결국 24일 기준 40%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26일 기준으로 5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속적으로 상한 날짜에 이어서 상한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던 거였다면 아마 지금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머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는 건 바로 월봉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월봉을 완전히 털려버렸죠. 비트코인의 세력에 의해서 저는 제가 봤던 구간이 완전 개미 털듯이 저도 나가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50% 손절을 거의 이 부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봉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7월에 끝나게 되면 저 또한 8월에는 긍정적으로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보수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볼 거라는 얘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페이크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빠지는 흐름으로 갈 거라는 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 돌파 여부가 결국은 그
답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제가 관점을 완전히 변화하는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저항과 이걸 막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래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 하락에서도 잘 보였다시피 비트코인이 장대 음봉 뒤에 월봉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월봉의 흐름을 그리는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 같은 경우는 직전 월봉의 음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제가 리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큰 봉으로서 말씀을 한 번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플은 사실상 큰 봉으로 봤을 때는 갇혀있는 차트라 보이는 거고요. 리플은 그래서 사실 법적인 이슈들이 확실히 끝나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리플은 모 아니면 도 차트인 것 같습니다. 모 아니면 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냥 위아래가 갇혀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간다 베팅을 하시는 거는 뭐 그냥 정말 확률이 너무 높은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손익비 면에서 리플보다 차라리 다른 차트가 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월봉, 음봉을 양봉으로 전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건 바로 이평선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저점을 이탈했었다면 이더리움은 유일하게 이더리움 저점을 지켰었습니다. 그 아마 흐름은 ETF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또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반면에 이더리움을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판에서 두 가지는 사도 멀리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상징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상징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생태계의 붕괴를 요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만약 상징성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암호화폐판이 정말 도박판이라는 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그럼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남는데,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불이 났을 때 부채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지털 자산의 ETF 출시 없앨 것. 그들이 ETF를 이끌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게 ETF인데 그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결국 ETF 출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객 수요가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두 가지의 상징성을 제외하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거는 고객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말을 그들이 직접 던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이 투자자 수요 부족을 이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타 디지털 자산의 현물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자금이 들어올 루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히 알트코인 관심이 높을 뿐이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타 디지털 자산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이 판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 ETF는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존 페어브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불꽃은 태울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불꽃을 후에 태우고 90% 이상의 알트코인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코인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인데요. 이번에 그거를 대신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해시드였죠.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시드 CEO 현재 암호화폐 업계 에어드랍 정책 부실. 자, 여러분, 에어드랍 정책 부실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거를 탈피하는 방법인데요. 사견으로는 에어드랍이 스톡옵션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스톡옵션이 뭡니까? 여러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는 또 스톡옵션입니다. 보상의 한 형태인데요. 이 보상의 한 형태를 왜 주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스톡옵션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을 경우 스톡옵션을 주고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는 역할로서도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연간에 걸친 베스팅 언락과 성과 측정에 따른 계약 연장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금을 줄 수 없는 회사는 이렇게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과금과 플러스 스톡옵션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나와 함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 있게끔요. 그런데 해시드 CEO가 말하는 건 더 먼 미래의 일인데요.
이 에어드랍을 대신해 스톡 옵션으로 주자는 얘기는 이제 코인 업계가 바뀌어야 하고 제도권화에 들어갈수록 이제 실익이 나고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만이 코인을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90%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과연 미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 태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징성과 함께 기술력이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완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회사마다 이미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초기의 암호화폐 시장은 코인을 발행을 함으로써 투자금을 마련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상장을 하는 조건에서조차 백서, 이 백서가 뭡니까? 또다시 사업 계획서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투자성이 있는지를 보고 상장을 시키고 자금을 마련하게끔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제도권화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그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알트코인들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증하듯 알트코인들이 코인 대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솔라나는 또다시 특정 이슈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받고 있는 거죠. 솔라나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차트가 이제는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블랙록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왜 ETF를 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알트코인이 대한민국만 특히나 유독 높고 그리고 반대로 유독 도박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볼 뿐입니다. 결국 이번 반등에서도 대부분의 코인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이번 반등에서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돌아온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할 때마다 하락을 했을 때 알트코인은 더 많이 빠질 거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찔끔 오르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다시 펌핑을 해서 올리겠죠. 하지만 그 고난과 그 버팀이 과연 개미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트가 요번에 날아가면서 개미처럼 정말 많이 털렸죠. 그만큼 지금은 비중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월봉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의미 있는 봉이고요.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봉에 턴을 한 거였다면 JP 모건이 말했던 것처럼 8월은 정말 7월이 약세장이고 8월부터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이 끝나는 그 순간 그때는 저도 비트코인을 좀 더 매수하는 그 날이 오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1억을 돌파하면서 더 크게 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더 훈풍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은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동성이 결국 들어와야 돈이 갈 텐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미국 연방준비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하면 저는 유동성은 확실할 거라 보고요. 정말 날아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일단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미 상원에서 준비 중입니다. 25일 폭스 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의 시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연방준비제도가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연례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게 정말 지금 주목받고 있죠. 28일에는 트럼프가 연설이 있고요. 또 루미스 의원이 이런 긍정적인 법안을 발표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정말 그래도 컨퍼런스에서 가장 위아래로 요동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요.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컨퍼런스에서 저기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오는 사람들이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미친놈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총 맞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 비트코인 컨퍼런스 안에서 단기적인 이슈만 보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단타든 뭐든 좋으니까요. 상식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컨퍼런스니까 단지 그 부분만 보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하나 이렇게 영상에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기독교 행사를 가서 불교 얘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제 컨퍼런스에 나오는 거에서 더 5만 가지 부풀려져서 아마 뉴스를 전달받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가서 불교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법안의 목적은 미국의 통화 시스템 관리와 달러 가치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여왕으로 불릴 만큼 친가상자산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아마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또 도배가 되겠죠. 미 법안이 안전자산으로 또다시 산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국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야소야당과 너무 합의를 봐야 하는 만큼 가상자산 유예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지금 시장 정체적인 경제 상황은 그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그래도 그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트레이더인 만큼 월봉이 확실히 끝나는 걸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상징성 있는 거 위주로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움직임은 솔직히 지금은 판단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잘 보시면 시바이누 이 차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시바이누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눌렸다가 그 다음 슝 가버리는 차트 요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요걸 잘 보시면 요 눌림 차트가 다른 알트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꺾여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시바이누 차트에서도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을 두 번이나 깰 동안 알트들이 날라오고 그 다음 올라가는 차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저점을 깨고 저점을 깨고 굉장히 알트들은 페이크 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도 고점을 높이고 저점 깨고 다시 상승을 하고 위아래가 고점과 고점을 계속 깼다가 올랐다가 이 차트를 견딜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대응하고 싶으면 어차피 선행은 비트코인부터 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상징성 위주로 가고 대신에 알트코인은 멀리 본다기보다는 단기적 이 패턴으로 가고 확실한 거는 어차피 월봉이 간다는 얘기는 주봉이 상승으로 턴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알트로 먼저 본다면 알트가 양봉 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비중만 조절을 하면서 손절을 하더라도 저처럼 일부 손절만 하는 이 패턴으로만 가장 안전하게 사야 그래도 시드를 지키고 투심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장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까지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되돌아와도 알트코인은 찔끔 오르면서 이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7월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불과 4일 뒤면 8월이 밝게 되네요. 비트코인이 제발 간절히 이 봉 그대로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어제처럼 또다시 내려가서 저점을 찍고 아래 꼬리를 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도 비트코인이 상승만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하락만 하지 않아서 쇼충이들이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또 많이 버셨겠지만 저 또한 비트코인이 정말 선물 위주가 아닌 현물 위주로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블랙록의 선언 ETF로 알트코인을 내지 않는다는 그들의 의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뵐 거고요. 타점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계속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단타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텔레그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